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이 있는 자는 외롭지 않다. 김교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다. 그래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무리 속에서의 생활에 익숙하지만 원래 인간은 이별과 질병과 죽음을 혼자서 견뎌야 하는 존재이기에 누구든지 살면서 혼자서의 외로움을 느끼면 당연하다. 따라서 인생이란 외로움과 싸워가는 과정에서 늙어간다. 인생에서 외로움은 숙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삶의 일부이다. 노년이 되면 대체로 할 일은 줄어들고 인간관계가 좁아지는데 가족화하는 사회변화로 1인 1가구의 독거노인 급증현상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은퇴 후에도 3, 40년의 인생이 있다. 이렇게 긴 세월을 누가 지켜줄 수도 없다. 과거엔 가족, 친척, 이웃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마을 공동체 등 지역의 보살핌이 있었지만 이제는 핵가족 시대로 가족, 친척, 이웃이 없다. 그래서 혼술, 혼밥, 혼행 등 혼자 활동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또한 과거보다 자녀가 줄고 노인 단독 또는 노부부 가구가 보편화되면서 사회적 관계망이 변해서 가족 중심이던 우리 사회가 이제 이웃 주변으로 확대되고 있다. 흔히 노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대표적 4가지 고통을 사고로 표현하는데 빈곤, 질병, 외로움, 무의, 역할상실로 가난과 질병은 국가사회의 복지정책으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외로움과 무의는 자기관리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회망이 좁아지면서 오라는 것도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가야 할 곳도 없는 외로움은 정말 무서운 병이다. 방콕으로 할 일 없이 살아가야 하는 고통을 생각해보자. 자식들은 떠나가고 배우자의 사망이나 결별 등으로 대화 상대가 없어지게 되는 상실감이야말로 더욱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 영국에서는 2018년부터 정부 조직으로 외로움부가 생겼다고 한다. 그래서 외로움을 사회 문제로 보고 국가 차원에서 대응할 정책 의제로 삼은 것이다. 이제 사회 발전으로 개인 생활을 밑에서 떠받치고 지원해주는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제도 등 인프라가 생활의 동반자가 되는 세상이다. 세상 만사는 마음먹기에 달렸다. 혼자로서의 힘을 키우자. 외로움을 이겨내는 힘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서 나올 뿐이다. 무엇보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외로움은 바깥 세상과 차단되어 사회로부터 격리당하는 병으로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았을 때 생긴다. 이는 마치 대낮에 눈을 감고 어둡다고 꼬암치는 모습과도 같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일상의 사소한 문제부터 대응하자. 내가 먼저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고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해보고 걱정거리를 혼자서 끙끙 앓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털어놓으며 가급적이면 바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하자. 새로운 친구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소중하다. 노년이 되면 책임과 의무도 가벼워지고 꼭 해야 될 일보다 안 해도 될 일이 많아지며 내 하기 싫은 일은 안 해도 된다. 그렇다고 그럭저럭 삐치다가 갈 사람이라는 생각은 버리자. 나이만큼 늙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큼 늙는다. 이 나이에라는 생각을 버리고 자신이 처해진 주위 환경을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꿈과 비전을 갖자. 꿈과 비전은 일을 갖게 하고 일은 삶의 중요한 에너지가 되며 일이 있는 자는 외롭지 않다. 학습활동, 취미활동, 자원봉사 등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들이 모두 소중한 일이다. 오늘날의 가정과 가족관계 재조명. 곰은 새끼를 사람처럼 어미저절 먹여 키우다가 2살이 되면 새끼곰이 좋아하는 딸기밭으로 데려간다. 새끼곰이 신나게 딸기를 따먹으며 정신을 빼앗기고 있을 때 어미곰은 딸기밭을 나와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간다. 새끼곰이 배를 채운 다음 어미 생각이 나서 사방을 살펴보지만 어미는 보이지 않는다. 울며 불며 헤매다가 지쳐서 딸기밭 고랑에서 잠을 자고 주위를 맴돌며 어미를 찾아 며칠을 헤매고 기다려도 소용이 없는 일로
끝내 어미는 나타나지 않고 어린 새끼고만 결국 자기대로 독립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끼얹는 따뜻함도 엄마 사랑이지만 냉정하게 버리는 마음 또한 엄마의 사랑이다. 새끼를 떼어놓고 떠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냐만 그래도 때가 되면 자식과의 정도 버릴 줄 아는 삶의 철학이 담겨 있다. 그런데 세상은 엄마가 자식을 따뜻한 마음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머리로 키우려 한다. 이젠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연말이 되어버렸고 할아버지의 재력에 아버지의 무관심과 어머니 정보력의 삼박자가 갖춰져야 자식을 제대로 키울 수 있단다. 헬리콥터 맘들의 사교육의 고액가의 경쟁으로 심화바람을 일으키는 모습에서 자식들의 부모들의 자기만족 도구로 전락하는 것 같아 참으로 씁쓸하다. 또한 사회 변화에 의한 핵가족으로 가정의 모습도 변하면서 명절 때면 자식 부모 상봉행사가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서로 떨어져 사는 게 익숙해져서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가운 것이 오늘날 가정의 모습이다. 안 주면 맞아 죽고 조금 주면 쫄래 죽고 다 주면 굶어 죽고 큰아들은 큰 도둑이요 작은 아들은 작은 도둑이라는 말도 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돈 앞에서는 핏줄도 무너진다. 돈이 피보다 진한 시대다. 내 자식 잘났다고 자랑하다가 내 자식 이럴 줄 몰랐다고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되고 안 되고를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의 노년 시대는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안 놀고 모으며 아끼는 습관이 몸에 배었다. 그래서 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깔고 앉아서 재산에 대한 인식은 곧바로 부동산이었지만 이제는 부동산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내 집에 대한 애착도 바꿔서 주택연금도 살펴볼 때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가족에게 소외당하지 않으려면 금전관리가 필수적이다. 가급적 금융재산을 가져서 내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어야 한다. 효도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오게 된 세상이다. 가족 간의 유대와 결속력이 약화되고 개인주의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가정의 기본 틀을 바꿔버렸다. 나이 중심의 수직적 질서로부터 개인의 행복이 우선인 수평적 질서의 모습으로 변했다. 가족은 이승화 가정이 사라졌다. 이제 젊은 세대들은 누구를 가족이 아닌 국가 사회가 상당 부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의 노년 세대를 부모에게 효도한 마지막 세대요 자식에게 버림받는 첫 세대라고도 한다. 우리 자식들에게 빈둥지를 지키며 경로당을 전쟁하다 요양시설을 거쳐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부모 세대를 알려고 했어야 하고 부모는 자녀 세대를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다. 이제 노년 세대는 가족 위에 군림하면서 부양받을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자녀의 삶과 부모의 삶이 엄연히 다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와 효 개념을 현 시대에 맞추는 새로운 의식의 변화와 자립정신이 필요한 지금이다. 노화를 늦추려면 노화는 변화를 의미하지만 변화가 반드시 퇴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같은 변화를 두고도 젊은이들에겐 발달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노인에겐 노화라는 표현을 쓴다. 왜 우리는 나이가 많아지면 감각, 성욕, 지구력이 줄어든다고 믿는가? 왜 노인이 되면 건망증이 있고 행동이 굼뜨며 국가 사회에 진만되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한계에 대한 과장된 표현을 노화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는 모든 건강 정도의 기준을 나이의 많고 적음에 맞추려 하는데 나이에 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가령 실제 나이를 모른다고 가정해보자. 60세의 나이에 40세의 외모와 인지 능력을 가지거나 40세지만 60세의 외모와 인지 능력으로 훨씬 더 늙어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태어나서 살아온 횟수로 정해지는 실제 연령과 겉으로 보이는 나이엔 생물학적 연령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노화를 늦추려면 먼저 나이를 의식하지 말자. 질병과 쇠약이 나이에 비례하는가? 65세만 되면 노인이라는 그물망에 덮어 씌워지면서 스스로 노화와 관련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빠진다. 만약 우리가 생활연령을 모른다고 가정해보자. 나이라는 숫자가 미래의
우리 건강을 불완전하게 예측할 뿐 그 자체로 건강 상태를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이와 관련된 편견은 나이든 노인을 바라보고 대하는 방식에 강력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노인들 자신에게도 내면화되어 사회의 젊은이들과 어울리는 능력과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 노화가 신체 또는 인지 능력의 손상과 관련이 있다고 여기는 믿음이 의식적인 압력으로 자신을 더 늙어버리게 한다. 육체적, 정신적 쇠락의 정도로 나이를 너무 의식하지 말고 현대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자. 세상은 계속 변하고 발전한다. 전자기기 문화가 인간 생활의 기본들 자체를 바꾸어 놓고 있는 현실이다. 무인 카페, 무인 마트, 재정명 발급기, 차표 구매, 음식점 등 많은 장소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되는 키오스크 무인 판매기 시대다. 그런데 노년 세대가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소외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를 위해 고정관념을 깨고 창조적인 생각과 더불어 자꾸 배우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지금이다. 그래서 노화를 늦추기 위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우고 또한 죽을 때까지 일이 있어야 한다. 노후에 일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이런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되고 건강과 함께 자존감 등 내 삶을 그만큼 윤택하게 해준다. 뭐든 일거리를 찾자. 아무 할 일 없이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빨리 늙는다. 잘 노는 것도 일이요, 취미활동, 봉사활동 등 주위를 살펴보면 일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진정한 일은 누가 만들어주어서도 안 되고 만들어줄 수도 없으며 스스로 찾아야 한다. 그리고 허리가 굽어지고 다리가 부러지며 힘없는 걸음을 되돌릴 방법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당당하게 운명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다.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지만 노화 자체가 질병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경험하는 정상적인 과정이다. 노년을 쇠약하게 만드는 여러 해로운 변화를 늦추고 되돌리는 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 우리 모두 나이를 의식하지 말고 몸소 자신을 챙기는 수호자가 되자.